자, 오랜만에 다시 녹화를,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23쪽의 18번부터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23쪽 18번은 용철 저울 두 개가 10뉴턴의 추에 연결되어서 매달리는 상황인데, 어, 이런 경우에 A 용수철과 B 용수철이 가리키는 눈금을 다르게 짝지은 것은 A는 얼마의 물체를 매다는 것과 같으며, B도 마찬가지로 얼마의 물체를 매다는 것과 같으냐. 힘을 한번 그려보면 이쪽으로 10뉴턴의 힘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10뉴턴의 힘을 받고 있겠고 또 잡아당겨지는 힘도 10뉴턴이겠지. 서로 사이에서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 흔히 A를 잡아당기는 힘. 자, 이 힘들을 가만히 보면은 많이 보면 뭐 A나 B나 뭐 이렇게 A나 B나 똑같이 10뉴턴의 물체가 매달린 상황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따라서 용철이 가리킨 눈금은 A나 B나 같이 10뉴턴의 눈금을 가리키게 된다. A와 B 사이에서 서로 작용과 반작용으로 같은 힘을 주고받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럼 23쪽에 18번, 19번도 한번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더 풀어보면, 자, 이제는 이제 20뉴턴의 물체로 용철을 가운데 두고 20뉴턴의 물체를 양쪽에 매달았지. 물체 두 개가 무게가 똑같아야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한쪽이 더 무거우면 한쪽으로 미끄러질 테니까. 이런 경우에, 용철이 늘어나는 길이, 용철 저울인데, 하여튼 용철로 치면, 용철의 늘어나는 길이는 얼마냐. 그래도 힘을 한번 그려보면, 중력, 네, 강력, 잡아당기는 힘, 그래도 잡아당기는 힘, 중력. 이 힘들은 전부 다 20뉴턴으로 똑같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용철 저울을 보면 20뉴턴의 물체를 매단 경우랑 같다. 그러니까 용설 저울은 용금은 20뉴턴을 가리킬 것이고 이걸 용설이라고 했을 때 10뉴턴의 힘으로 2cm 늘어나니까 현재 20뉴턴의 물체를 매단 것이랑 같으니까 4cm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심화로 한번 가볼까요? 심화로 가기 전에 25번 한번 풀고 갈까요? 25번. 빗면이니까 25번을 가면 24쪽이 24쪽.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거냐? 뒷면에 용수철이 있고, 뒷면에 용수철이 있고,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고, 이걸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지. 이걸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 당연히 끌려가겠지. 그럴 거야. 운동을 시켰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운동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현재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끌려가니까 용수철도 늘어나겠지. 용수철 늘어나니까 탄성력은 당연히 어느 방향일까? 그래서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탄성력은 당연히 윗방향, 즉 A랑 똑같아지는 방향, 탄성력의 방향으로
그런데 물체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니까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도 이쪽 방향, 탄성력도 이쪽 방향, 마찰력도 이쪽 방향. 끈에 의해서 이제 잡아당겨지는 장력은 이쪽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힘, 중력은 연직 아래 방향이니까, 중력은 연직 아래 방향이니까 바로 C 힘, 요거. 요 힘이 바로 이제 중력의 방향이 되는 거고. 여기 이 힘은, 여기 이 힘은, 요 힘은, 여기 이 힘은 바로 수직 항력이 되는 거예요.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떠받쳐지는 그러한 힘이니까 수직 항력이 되는 거죠. 항력.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탄성력의 방향도 A 방향, 마찰력의 방향도 A 방향, 운동을 방해하니까.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방향, 이쪽, 그러니까 장력, 그러니까 끈을 통해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장력의 방향이 바로 그쪽 방향이다. 방향이 그쪽 방향. C의 방향은 바로 중력의 방향이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개념 10화로 가서 개념 10화 뭐 6번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7번, 뭐 7번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7번은 현재 몇 페이지냐면 26쪽, 26쪽, 26쪽. 자, 가변 융찰 AB를 잡아당겼을 때 여기서는 이제 가한 힘과 늘어난 길이. 자, 융철의 탄성력, 융철의 힘을 가하면 그 탄성력이 발생하는데 그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비하죠. F는 KX, F는 KX. F는 KX. 탄성력은 F는 K 곱하기 X. F는 탄성력, 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융철의 가한 힘. 한 힘만큼 탄성력이 발생하니까, 이건 영출 상수, 이건 늘어난 길이. 여기서 보니까, 융철이 1N를 가했을 때, A는 늘어난 길이 0.2m니까 20cm가 늘어나는 거고, B는 0.5N을 가했을 때, 40cm가 늘어나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2N의 힘을, 2N의 물체를 매달았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얘가 2N이 나타날 거고, 탄성력도 2N 나타날 거고, 서로 2N의 힘을 주고받을 거고, 따라서 여기서도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고, 2N 주고받겠지. 그럼 용출 A와 용출 B는 결국은 2N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용출 A와 용출 B의 현재의 탄성력은 2N이다. 자, A는 지금 서로 직결 연결이니까 A가 늘어난 길이와 B가 늘어난 길이를 합친 게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전체 늘어난 길이다. 전체 늘어난 길이. A는 1N을 매달았을 때 20cm 늘어나니까 현재 2N 매단 케이스랑 똑같으니까 40cm.
P는 0.5 뉴턴을 매달았을 때 40cm 늘어나니까 1뉴턴 매달면은 80cm, 2뉴턴 매달면은 160cm. 아까 이 40cm를 합쳐가지고 전부 합쳐서 늘어난 길이를 40cm 더하기 160cm 해서 200cm 늘어난다는 거지. 2m지, 2m. 그래서 전체 늘어난 길이는 2m다. 이제 연sul이 많이 늘어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비교적 쉬운 문제에 속하고, 28쪽으로 가서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8쪽에 11번. 가로, 세로 높이 각각 2m. 가로, 세로 높이 각각 2m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P가, 이게 얼마나 뜻인가? 부피가 바로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P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결국 부피가 8 세제곱미터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질량이 10톤, 그러니까 10,000kg. 민 정육면체 모양의 물체를 잔잔한 이렇게 안 보이는데 잔잔한 작물 속에 넣고 물체를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 거야. 이렇게 해볼까? 여기 이제 부피는 아까 8세제곱미터라고 했고 잔잔한 강물 속에 넣고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 거야. 부피 1세제곱미터의 물의 질량은 1톤, 그러니까 1000kg이 된다. 뭐 밀도가 사실 물의 밀도 물의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잖아. 1g per. 이것은 바로 어떤 말하고 똑같으냐면 이것은 1000kg, 1세제곱미터당 1000kg이란 말과 같은 말이야. 미터, 미터, 세제곱미터. 여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하고 힘의 종류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화살표를 표시하기 는 일단 무게가 있겠지. 무게, 중력. 지금 그 질량 10톤이니까 이거는 아마도 얼마일까? 만 킬로그램 F. 킬로그램, 만 킬로그램. 또 어떤 힘이 있냐면은 물체가 들어가면서 물을 밀어냈으니까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을 거 아니까. 그래서 이 방향으로 부력을 받고. 근데 부력을 얼마큼 받을까? 부력을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이거의 부피는 아까 계산했지만 이거의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했으니까 8세제곱미터. 부피가 8세제곱미터인데 1세제곱미터의 물의 질량은 1톤이니까 10,000kg이니까 8세제곱미터니까 8만 킬로그램 중. 1000kg이니까 8,000kg죠. 1000kg죠. 그래서 부력이 8,000kg죠. 부력. 그것이 8,000kg죠.
8,000kg 중이 그러니까 2번이 답이 8,000kg 중. 저울의 눈금을 현재 이제 3번에서 물어보는데 물체적인 힘 하나 더 있지. 현재 무게가 10,000kg 중인데 그리고 8,000kg 중. 이걸 그냥 놔두면 당연히 가라앉고 무게가 측정될 수가 없겠지. 현재는 여기에 이 저울이에요, 저울. 이게 저울인데 이 저울을 끈으로 잡아당기면 그 잡아당긴 만큼 저울의 눈금이 나타나는 거야. 결국 실의 장력이 저울의 눈금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쪽 방향으로 실의 장력이 나타난다. 장력이 나타난다. 이 장력이 이제 사실은 이 저울의 눈금이다. 물체에 대해서 힘의 평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1000kg 중, 그리고 8000kg 중. 당형은 당연히 2000kg 중이 돼야지만 힘의 평형이 일어날 수가 있죠.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크기는 8000kg 중. 1000kg F. 이게 저울의 눈금은 장력과 같고, 이건 장력과 같고, 이거는 당연히 1000kg F가 되겠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 자, 여기 이제 그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힘과 힘의 비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재 29쪽이야. 힘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를 표시하면 돼요. 화살표를 표시하면 크기나 방향이나 기준점 뭐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화살표를 표시하면 되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는 이유는 방향 때문인 거예요. 방향 때문에. 물리의 양에는 방향을 표시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방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이다 했을 때 방향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변이 위치 변동량인데 어떤 사람이 위치가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서쪽으로 200m 가는 거 하고 이 사람은 서쪽으로 200m 가 있을 거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동쪽으로 200m 가는 게 서로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서쪽으로 200m 가 있을 거고 한 사람은 동쪽으로 200m 가 있을 거니까 서로 그 운동의 결과가 다르니까 당연히 화살표로 표시를 해서 서쪽으로 200m다 그러면 서쪽을 향하는 화살표를 그려야 되고 동쪽으로 200m다 그러면 동쪽을 향하는 화살표를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까지 같이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즉 화살표를 표시할 수 있는 물리량은 벡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힘, 위치, 힘 오른쪽으로 힘의 방향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위치도 마찬가지, 변이, 속도도 마찬가지. 속력이 아니고 속력이 이제 빠르기니까 가속도, 가속도 F는 MA니까. 그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은 방향이 달라지면 나중에 문제 해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부 화살표를 표시해서 전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해서 나타낸다. 이 화살표의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같은 물리량이다. 뭐 같은 물리량이라기보다는 뭐 힘인 경우에 화살표의 크기와 길이가 같다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이고 같은 방향의 힘이니까 같은 힘이다. 볼 수 있다. 자, 벡터는 이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칠 때는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평행사변형법은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쓰면,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쓰면, 두 개의 벡터가 있고,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이렇게 여기에서 평행사변을 만들어서, 이 평행사변을 만들어서, 이 평행사변을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다 그으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요 벡터와 이 두 벡터를 합친 게 요 파란색 벡터로 나타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결과가 바로 벡터를 합성하는 힘이나 속도나 변이나 뭐 가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합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래서 평행사변과 삼각형법의 방법은 약간 다르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삼각형법 두 개를 합친다 그러면은 A하고 B하고를 합쳐라. 그러면 화살표에 머리와 꼬리를 서로 붙여놓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주면 된다. 이어주면은 이것이 바로 화살표에 이게 A고 이게 B였다. 바로 A 더하기 B가 된다. 자, 이걸 삼각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벡터의 차를 구하는 방법을 벡터의 차에 대해서 이걸 힘이라고 했을 때 차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빼기. 자,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힘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벡터는 예를 들어서 아래로 있다. 벡터는 예를 들어서 아래로 있다. 뭐 크기와 방향이 다르니까 이것은 B라고 본다면 A 빼기 B를 하나? A 빼기 B. 자, A 빼기 B를 했을 때 A 빼기 B를 해라. 그러면 이거는 A에서 빼기 B를 더해준 거랑 같잖아. 빼기 B는 뭐냐? 빼기 B. 뭘까? B는 이거고 빼기 B는 뭘까? 빼기 B. 빼기 B는 한마디로 방향만 반대인 것이 B와 방향만 반대, 크기는 똑같고 방향 반대인 것이 된다. 그것이 바로 빼기 B,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B, 예, 마이너스. 그럼 A 빼기 B를 한다는 것은 A하고 마이너스 B를 더한다는 말이니까 마이너스 B도 있고 A도 있으니까 얘를 해줘야 되겠지. 평행사변으로 해서 대각선을 그려주면 된다. 화살표가 안 됐네. 자, 이거 화살표라고 보고. 자, 요게 바로
A 빼기 B가 된다. 우리가 숫자처럼 빼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벡터는 힘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기를 해준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물론 삼각형법으로도 가능해요. 책을 참고하길 바라고. 자, 그다음에 벡터의 분해. 벡터의 분해도 이제 많이 쓰는데 힘도 마찬가지고 그냥 힘으로 합시다. 힘으로. 속도도 마찬가지고 다 분해를 해서 쓰는데 가속도 마찬가지고. 야, 여기서 보면은 보통 A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A라고 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힘일 수도 있고 뭐 F라고 할까 그냥 F 힘이라고 합시다. 이 힘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평 방향의 성분을 구해라, 연직 방향의 성분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x 방향과 y 방향이 현재는 y 방향과 x 방향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점을 찍고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평행사변을 그려주고 뭐 그다음에 나머지 성분들을 이거는 x 성분, 이거 수평 방향 성분, 이거는 뭐 연직 방향.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F의 Y 방향 성분, 이쪽이 Y라면 F의 Y 방향 성분, 이쪽이 X라면 이것은 F의 X 방향 성분이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F에는 두 가지 성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F에는 두 가지 성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왜? 두 가지를 더하면 FX와 FY를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벡터를 나누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FI는 여기 세타라면, 여기 세타라면 FI는 F 크기만 봤을 때, 이거 이제는 크기, 길이죠. 길이만 봤을 때 F 사인 세타. 이거는 F 사인 세타가 되겠지. 자, 우리가 삼각 B는 이것밖에 안 나와. 자, ENI에서 삼각 B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정도만 알아놓자. 어려운 거야? 쉽죠, 이거는. 자, 다음 화살표는 오른쪽에 작용하는 5뉴턴 힘을 나타낸다. 왼쪽으로 작용하는 10뉴턴. 그러니까 화살표로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건데, 오른쪽으로 한 칸당 5뉴턴이니까 방향은 반대로 돼야 되고, 왼쪽으로 10뉴턴. 어디서든지 카드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독하게. 그리고 이것이 왼쪽으로 작용하는 10뉴턴의 힘이 된다. 자, 여기서도 보면 두 힘이 이루는 각과 합력의 크기, 두 힘 사이의 각이 작아질수록 합력의 크기는 커진다. 두 힘이 현재 여기 같은 힘으로 현재 이 힘과 이 힘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힘을 합쳤어. 합쳐서 이제 빨간 힘이 되는 건데 세 가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요 힘과 요 힘이 이거는 이제 90도.
자, 이런 케이스는 이 자유각이 이제 90도가 훨씬 큰 경우. 이런 경우에 같은 힘을 합칠 때 각이 작을수록 압력이 커진다는 거지. 좀 작아지니까. 각이 커질수록 당연히 합력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120도일 때는 사실은 육각이 120도일 때는 여기처럼 이거의 크기나 이거의 크기나 이거의 크기는 똑같아요. 두 개의 힘을 합쳤는데 같은 크기의 한 힘이 된다. 이 INI에서 이 세 가지 케이스에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 압력을 서로 90도 되는 같은 힘 서로 90도 되는 같은 크기의 힘을 합치는 거. 이때 루트 1뉴턴하고 1뉴턴 합치면 루트 2뉴턴이 나오겠지. 이 경우. 45도인 케이스인 거고 이런 경우는 40. 1 루트 1대 1대 뭐 3대 4대 5 서로 이제 직각을 이루는 두 힘, 3뉴턴과 4뉴턴 합치면 3대 3대 4대 5로 합쳐진다. 네. 이게 30도인 경우 많이 쓰이죠. 30도인 경우 1대 그러니까 2대 1대 루트 3이 된다. 이게 30도면 여기 90도니까 여기 60도가 되겠죠. 60도. 30도, 60도인 경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INI에서는 이 삼각형 3개, 삼각형 3개, 1대 1대 루트 2, 3대 4대 5, 1대 루트 3대 2.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힘의 분해라든지 힘의 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로 다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힘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F에 힘을 준다는 것은 연직 위 방향으로 F1, 수평 방향으로 F2의 힘을 동시에 준다는 말과 같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F2를 이용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 F1을 이용해서 를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자, 자 여기 14번. 자, 교재 페이지는 자, 교재 페이지는 자, 32쪽이에요. 32쪽. 32쪽. 자, 두임의 14번. 두임의 합력을 그리고 크기를 구하세요. 너무 당연하게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대각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각선을 그려주면 된다는 거고 이 화살표 표시를 해야 되겠지. 그럼 이거의 길이가 얼만큼 되겠느냐는 말과 똑같아요. 여기 합력이죠, 합력. 이게 2뉴턴이니까 2뉴턴 1대 이건 2루트 3. 당연히 4뉴턴 나오겠지, 4뉴턴. 4뉴턴. 2대 1대 루트. 2뉴턴이니까. 여기 30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건 8뉴턴하고 6뉴턴 서로 이제 꼬리와 머리가 붙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합력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다시 살펴볼까? 이게, 이게 되겠지, 이게. 당연히 3대 4대 5.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16층이 되겠지. 자, 지금은 너무 문제가 따고 느낄 수도 있을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점차 해 나가면서, 해 나가면서 이제 문제를 더 해결해 주면 되겠다. 이 힘편의 물리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힘의 평형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자, 힘의 평형이란 뭘까? 힘의 평형이란 우리가 한번 설명한 적도 있지만 물체가 힘을 받았는데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합력이 0이에요. 합력이 0. 자, 이렇게 F1하고 F2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받으면 같은 크기의 힘을 받으면 물체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 아니면 등속 운동할 수도 있어. 이런 경우 두 힘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 힘은 뭐 예를 들어서 크기가 같고, 그제? 크기가 같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작용선상에 있어야 돼. 자, 여기 예를 보면은 동철에 이제 물체가 매달려 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이 물체가 받는 이 물체가 받는 그 힘이 합력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물체가 받는 추가 받는 두 힘이 뭐냐? 두 힘이 산성력과 중력일 거 아니겠어요? 사대방향으로 중력을 받을 거고, 사대방향으로 중력을 받을 거고, 윗방향으로는 용수철에 의해서 탄력을 받을 거다. 두 힘이, 중요한 건 두 힘이 모두 이 추가 받는 힘이라는 거예요. 두 힘이 크게 같기 때문에 이 추는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책상 위에 화분이 있을 때, 자, 책상에 화분을 떠받치는 힘, 요 책상에 화분을 떠받치는 힘, 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건데, 수직항력하고 중력이 같다. 중력도 이 화분이 받는 힘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직항력도 화분이 받는 힘이에요. 화분이 받는 두 힘이 있는데 합력이 0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역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수직항력. 자, 이런 케이스는 어떤 사람이 물체를 끄는 거다. 끌 때 현재 물체가 정지하거나 또는 등속 운동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등속 운동. 이런 경우는 물체가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을 하면 힘의 평형 상태인 거지. 현재는 이쪽으로 물체를 끌었고 이쪽으로 이제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두 힘의 크기가 같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0이 됐고 결국 힘의 평형 상태에 있게 된다.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케이스. 끄는 힘. 이건 뭐 끈으로 끌고 있으니까요. 끄는 힘은 장력으로 나타나고 네, 마찰력, 면과 물체 사이에서 작용해서 면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래서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합력은 0이 되고 그래서 힘의 평형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자, 다음 시간에는, 어, 교재. 이제 힘의 요 다음번 문제, 페이지가 얼마나 되나? 요거, 어, 33쪽 이후에 이 문제들을 중에서 모두 풀어줄 수는 없고, 이제 중에서 안 풀린다거나, 의미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